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허준 씨가 네, 반갑습니다. 밀폭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허준 씨 요즘에? 딱 이제 바쁜 게 끝났습니다. 딱 끝났네요. 네네네. 이 세계 대회가 11월 중순쯤에 이제 끝나고, 네.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에 지스타가 있는데, 네네. 요거까지가 이제 올 한 해 농사가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샤르 군사연구소 말고도 네네. 우리 샤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얼마든지 소정의 출연료도 드리고 안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네. 맥주하고 이제 땅콩 있거든요. 저는 이세환 기자님이 불러주시는 곳이라면 네. 그곳이 저에게는 놀이터이자 직장이자 네. 천국과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래간만에 밀폭 시간인데 네. 밀폭하면 또 영원한 꿀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꿀단지가 두세 개 정도 떠오르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가까운 꿀단지죠. 가까운 꿀, 굉장히 가까워요. 그 다음에 저기 서남아시아나 꿀단지 또 있고. 밑에 쪽에 따뜻한 꿀단지 하나 있고.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이제 일본이 자랑하는 4.5세대 전투기가 있습니다. F2라고. F2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영상이. 무기란 건, 서준 씨. 난 가성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아무리 좋아도 이게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랩터를 거의 네. 이제는 랩터 좀 넣어두고 이제 네. 그전 걸로 좀 고쳐서 잘 쓰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미국이 왜 F15를 다시 써요?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이게 전형이 바로 이 F2입니다. 더군다나 이 F2는 좀 재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일본에서 그냥 F2가 공식 명칭이 F2 전투기인데 얘네 내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일왕 연호 중에 헤이세이라고 있잖아. 헤이세이 제로라고 불러. 헤이세이 제로센. 제로센이라는 단어. 듣기 싫은 단어가 또 나오네요. 예. 바이퍼 제로라고 해가지고 예. 헤이세이 제로센. 그래서 왜 제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 F2 전투기가 양산기가 납비된 연도가 2000년이다. 아이고 참네. 그래서 제로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그때가 좋았지라는 네, 느낌이 그렇죠. 좀, 네. 아무튼 이제 이 F2를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볼 텐데, 야, 일본 애들이 이거 F2 만든 거 우리로선 나쁠 게 없다. 왜? 스스로 무덤을 팠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F2 하니까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지만 네. 이름을 들어보면 2000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오래 안 됐네요.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제 상태가 별로 안 좋죠. 한때 우리한테 1인당 GDP가 추월당하기도 했는데, 올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일본의 한 97%까지 접근을 했대요.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2,500만 명. 그렇죠. 우리가 한 5,163만 정도 되는데, 인구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허준 씨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굉장히 장기 호황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잡았지만 일본은 이 상태로 지금 30년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이 끝난 그 시점부터 호황기를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일본의 제2의 전성기가 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6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무려 한 30여 년의 초호황기였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이때 일본은요, 경제 규모가 미국의 거의 70%까지 따라잡았어요. 네. 어마어마했구나. 그래서 미국은 일본한테 매해 꼬박꼬박 500억 달러의 무역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어때요? 큰 꿈을 시작합니다. 공격기나 훈련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본산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게 80년대부터 슬슬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뉘앙스가 네. 예전에 미국보다 배가 앞섰던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이제는 하늘을 앞서자. 그렇죠. 예. 그래서 적절한 비유입니다. 적절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업 들어가면서 미국 조선업을 작사를 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 조선업을 작사를 내고 그 마지막 붙은 명줄을 우리나라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달려 있었어. 그리고 도끼로 탁 끄는 거예요. 지금의 일본은요, 그래도 이제 비교적 이제 무기를 해외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2차 세계대전의 업보로 인해서 전투기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래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향후 F2가 되는 이른바 FSX 개발 사업을 시작해요. 일본이 그래도 예전에 F1이라고 만들었다고 비행기를 하나. 경공격기를 만들었어. 이 F1이 또 노후화가 됐고, 또 하나 냉전 시기가 아직 있었으니까 냉전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적은 소련이나
그 이후에 러시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북해도를 지키는 것이 일본 항공자에 대해 숙명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야? 강력한 제공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게 나와서 이제 FXS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미래지향적이네요. 굉장히 미래지향적. 애니메이션에 나와도 아주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미래지향적. 게임에도 많이 저런 디자인들 나오죠. 이때 요구한 게 이거예요. 소련 함대가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해? 이 소련 함대를 작살내야 된다. 왜냐면 소련 함대가 이제 함대만 오나 상륙부대도 같이 오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 대함 미사일을 비행에서 발사해야 된다. 근데 보통 이때까지만 해도 대함 미사일 2발 딸랑 실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뭐야? 일본은 우린 4발 실. 4발. 그다음에 전투 행동 반경은 800km. 이런 그게 가능할지라고 해서 이거 일본 항공자에다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일본 기술진들이 요걸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온 결론이 뭐냐? 엔진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건 우리 손으로 다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 이거 아시죠? 미쓰비시 중공업. 네네. 제로도 원래 미쓰비시에서 나온 거잖아요. 미쓰비시 제로.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가와사키 중공업이 구상한 모델을 갖춘 이 모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까 요거야. F-18을 많이 좀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하여튼 F-18급의 전투기가 나와야 된다. 이 정도 크기가 되어야만 대한미사일 4발 싣고 그렇죠. 800km 한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토론이 또 이어집니다. 뭐냐면 무조건 뭐가 어떻게 되든 엔진부터 끝까지 뭐가 국내 개발해야 된다. 국내 개발부가 있어. 사실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현실파도 꽤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예, 있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크지 못했다는 그렇죠. 게 진짜. 그보다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위가 높았을 뿐이야. 그런데 현실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일본의 항공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설사 동급의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전투기의 해외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항공자에 대해 제한된 숫자를 만족시키고자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치. 이거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렇죠.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어떻게 했냐? 일본 정부가 국내 독자 개발, 그러면 해외 공동 개발 어떻게 해야 되지? 조사팀을 만들자. 그래서 조사팀을 만들었어요. 조사의 방식이 뭐냐면 수많은 일본 내 항공 및 군사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의 항공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타당하냐? 타당성 조사. 예. 좋죠. 우리도 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조사랍니다. 거의 한 7, 8년 넘는 조사. 이 정도면 확실히 객관적인 결과가 나왔겠는데요? 그래서 FSX 조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 굉장히 일본스럽게 얘기해 볼게요. 일본은 관민 일체가 되어 국산 FXS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 비용이 너무나도 막대하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네. 부분적으로 우리 일본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 전투기 기술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야, 이런 단어 잘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단어 잘 안 써요. 네. 근데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연구단이 뭐라고 결론냈냐? 미국의 F-16 혹은 FA-18의 개조 개발을 건의함과 동시에 미국의 개조 개발 모델의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차라리 미국에서 F-14나 F-15의 직도입이 적당하다. 그치. 이런 결론을 도출해요. 가장 쉬운 건 네. 갔다가 철저하게 분해하고 철저하게 다시 조립해보고 하면서 베끼는 게 사실 베끼다. 처음이.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이 조사팀이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 일본이 독자로 개발할 시에는 당시 돈으로 90년대 당시 돈으로 6천억 엔 5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 5조. 근데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공동 개발을 진행할 경우 개발비가 1650억엔 1조 5200억 원만 필요하다. 와, 4분의 1 정도.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지금 왜 드리냐면 그동안 일본에서 뭐라는 게 있냐면 원래 일본이 독자적으로 F2를 만들 그 능력이 됐는데 여기서 일본 딴지 걸려고 미국이 개입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하고 합작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야, 안 돼. 야, 우리가 안 되거든? 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미국한테 바지가랑이 잡혀주고, 야, 뭐라도 좀 개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사실. 근데 일본 정부가 나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죠.
파트너를 정해도 왜 미국일까? 지금 미국한테 맨날 500억 원씩 지금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안보 협력체니까, 아, 이거 저렇게 하면, 이나저 뭐가 어떻게 됐든 미국 업체하고 하는 게 낫다. 그럼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네. 폴란드 드론을 꽤나 수입을 지금 그렇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방산 수출을 엄청 하잖아요. 보상 무역이라고 하죠. 원래 네. FA도 보내잖아? 그럼 보상 선수를 줘야 돼. 그럼 보상 무역을 해줘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미국하고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교환하는 내용이 그렇죠. 있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좀 면도 좀 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절충교역도 해야 되는 네. 건데, 미국의 어떤 비행기하고 어떤 비행기 업체하고 해야 되냐, 네. 그것도 이제 해요. 그래서 후보로 올려놓은 게 F-15, F-16, FA-18이에요. 그래서 이 세 기체 중에 다 좋은 모델들이네요. 그렇지. 먼저 F-15부터 봤어요. 네. F-15 개조하는 스텔스 성능을 제외하고는 성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최고다. 좋죠. 얘가 최고다. 근데 경비가 너무 높다. 오? 그 다음에 F-16 개조 개발 경비 양상 단가 모두 저렴하다. 그런데 최대 이륙 중량하고 스텔스 성능 등의 문제가 조금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A-18 개발 경비 양상 단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이게 항공모함 함재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겁고 비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기종 놓고 장고를 일단 들어가죠. 창고를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네.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네. 이 자국의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네. 굳이 항공모함 함재기는 일단 제외시켜 놓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발의 대한미사일을 실어야 된다라고 하고 굉장히 무게가 좀 그래도 있고 항속거리도 좀 길고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F-15가 아무래도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여기서 미국이 굉장히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형, 저기 F-15 일단 개조하는 거 어떨까? 우리가 조금 돈이 비싸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단독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 5조 5천억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F-15는 좀 곤란한데? 이런 얘기. 왜요? 우리 주력 전투기인데 좀 그러네. 뭐 좀 그랬어요. 내 심장이라. 허준 씨 말대로 F-18은 제껴놨었어. 그럼 이제 F-16만 나와. 그렇죠. 형, 그럼 F-16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F-16 내가 봐도 노아한테 딱 맞아. 정해져 있었네, 답이. 이게 있었어요, 사실. 딱 맞아, 그랬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F-16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일본이 요구하는 그 성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대한 미사일을 4발이나 달고 800km를 가려면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예. 일본이 무서운 게 얘는 이때 이미 자국산 대한 미사일이 있었어. 특히 이제 93식 공대한 미사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93식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었거든. 이게 중량이 530kg이에요. 그래서 이거 4발 해봤자 2120kg이기 때문에 F-16이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뭐냐면은 이게 미사일을 4발 장착, 큰 미사일을 4발 장착하잖아요. 이게 공기정이 심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800km를 못 가요. 연료 소비량이 높아가지고. 공대한 미사일 4발 외에 2개의 연료 탱크를 추가로 장착해야 된다. 근데 F-16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니까 미국이 뭐냐면 우리 조금 사이즈를 키우면 되잖니. 그런 거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쉽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게 노란 게 F-16C고 블록 40 요거. 파란 게 F-2예요. 폭탄 구경 조금 늘리는 것도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비행기 크기를 키운다고요? 그리고 처음에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날개 면적만 한 25% 확장시키면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비용 많이 그럼 비용 많이 안 들어가. 야, 그 개미지옥이 그렇죠. 먹이 뿌리는 느낌. 그러면서 이거 날개만 이렇게 커지면은 요쪽 부품만 있고 나머지는 공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근데 이게 날개를 25% 해가서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밸런스가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지.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이런 거야. 미국에서. 이거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 너네 한번 방법을 찾아볼래? 그래서 일본이 왜 우리가 찾아요? 형이 안 찾아요? 야, 너네가 쓸 거 아니야? 야, 니들 네. 평생 그냥 우리가 해주는 거 할 거야? 니네가 이제 스스로 만들고 니네가 너희 거 다음 버전 또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스스로 뭔가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를 보여줘야지. 네. 그래야 자국민들한테 발표하지. 이거 형 생각을 니네들 진짜 나 서운해.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 기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이거 그냥 원래 있던 거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다가 네. 전체적인 밸런스가 변화해야 된다니까 갑자기 얼굴이 하얘진 거죠. 완전 다른 비행기가. 그래서 얘네가 해보니까 어떻게 냐 동체를 0.5m 연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뭐야? 네. 자, 그래서 0.5m 연장해가지고 네. 설계를 다시 했어요. 네. 다시 해서 딱 해서 미국하고 딱 했어요. 그래서 하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 오케이,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부품 공통화가 5%가 나오네. 이렇게 95% 다른 거라고. 그렇죠. 95%가 다른 동체가 이건 다른 비행기잖아. 다른 비행기가 된 거예요. 참네. 어쨌든. 근데 미국은 야 이렇게 돼야지 좀 내부 연료. 너네 지금 뭐 내부 연료 이거 통 키우라며.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원래 F-16C가 내부 연료가 한 4,000리터가 좀 안 돼요. 네. 근데 F2는 이렇게 동체를 확장하니까 4,750리터가 된 거야. 오. 그러니까 된다.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동체가 커졌잖아. 네. 그럼 엔진을 똑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아니 출력도 커져야지. 근데 엔진은 똑같은 거 쓰라고 그래. 아이. 그러니까 기체 가속력하고 속도가 하락을 해버려요. 요즘에 이제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가 많이 커졌잖아요. 네. SUV들 좋아하시고. 그렇죠. 전 SUV를 좋아해서 우리나라 차를 계속 탔는데 SUV 우리나라 차, SUV 우리나라 차. 근데 어느 순간 힘이 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차가 힘이 딸려? 엔진은 그대로인데 차는 점점 커지니까 확실히 힘이 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나라 SUV도 3000cc 있잖아요. 있는데 2.2를 엔진을 쓰는 상태로 계속 차가 커진 거야. 아. 제가 그래서 차를 바꿨어요. 아니 어찌됐든 엔진은 같은데 덩치가 커지면 당연히 힘은 딸릴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이 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접목시키자. 딱 한 거야. 뭐냐? 일본이 세계 최고의 소재 기술이 있잖아. 무기를 줄이자. 탄소 섬유 복합재를 이용한다. 일체형으로. 더군다나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자 주날개하고 수평 꼬리날개 외형을 개선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레이더 흡수 페인터까지 적용을 해서 딱 보니까 F-16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미국은 사실 이거 보고 놀랬어요. 이거 봐라. 이 잠재력 있어. 그러면서 그렇죠. 야 이거 얘네 가다가 있어. 야 우리가 제대로 협력해서는 큰일 날 뻔했어. 설계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진짜로 만들려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의 한계가 또 나와요. 이게 F-16의 조종석이에요. 네. 이게 F-16 조종석이 뭐냐면 유리 두 개가 분할된 형태거든요. 네. 이렇게 있는데 F-2는 조종석 유리의 보강용 프레임을 앞에 하나 더 뗐다고. 왜냐하면 얘가 대함 공격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럼 레이더를 탐지를 피하고자 저공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공으로 가면 뭐야? 새하고 부딪힐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노피를 보다 강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요걸 프레임을 했는데 요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F2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소름 돋는 게 그 애칭? 별칭에 제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로도 사실은 속도를 높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 상승 능력이나 여러 가지 올리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기술력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네. 뭐 나중에 가서 뼈대에다 막 구멍을 뚫어놨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했잖아. 예. 그 어떤 노력들이 여기에도 살짝 들어가 있네요. 요때 일본은 예전에 2차 대전 때 일본은 아니지. 태평양전 때 일본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재 기술이 워낙 좋았어요, 일본이. 더군다나 미국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투기 개발 전원을 대가로 미국이 이렇게 딜을 친다고. F2를 구성하는 기체 구조물의 40%를 어디서? 우리 미국의 로드키드 마틴이 생산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국산이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야지 그 다음에 수제를 맞추는데 미국이 로키드 마틴이 생산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웃기네. 봐봐. 비행기가 95%가 달라. 그리고 이 노력도 일본 연구진이 했어. 소재 개발도 일본이 했어. 근데 생산은 미국에서 하겠다고? 왜냐하면 너네 이거 베이스가 된 게 뭐야? F-16이잖아. 너네 그 개발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거야. 이때도 트럼프가 있었어요? 대신에 미국이 굉장히 큰 선물을 하나 주죠. 일본에다가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의 면허 생산을 허락합니다. 아, 엔진 중요하지. 면허 생산을 허락하고 사실 이때 이 면허 생산을 그냥 허락한 게 아니라 상당한 여기서 기술 이전이 돼요. 특히 소재 기술 이전. 왜냐하면 일본산 소재가 좋았기 때문에 저게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윈윈이 있었거든. 그래서 일본은요 자신들한테 가장 취약했던 분야인 엔진 분야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한 일본이 요거를 이제 생산하면서 이 아까도 말했던 이 탄소섬유 복합재 기술과 또 하나 뭐냐면 A사 레이더 개발해서 뭐.
그 사실은 독일이 공군력이 강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이 그렇죠. 그 엔진 네. 그거 넣어준 것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엔진을 지원을 해줬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비행기들이 알루미늄 복합재 합금 가지고 주날개 만드는데 일본 애들 이거 탄소 섬유로 만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한 30% 정도 경량화가 가능했어요. 야, 이러면 동체를 키운 거를 거의 상쇄시켜 버렸겠네요. 그러니까 현실 생각해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소재에서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가 소부장 얘기 굉장히 많아요. 소부장이 강국이죠. 전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의 60%가 지금 일본입니다. 현재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신형 여객기의 경우에 동체 50% 이상을 이 T800급 탄소 섬유 복합재로 하고 있는데 이거 공급하는 데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미 군용 항공기에도 일본제 이 탄소 섬유가 쓰입니다. 대단한 소부장의 네, 강국이긴 해요. 굉장한 강국. 이게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밀기계 독일이 떠오르듯이 소부장하면 일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더 기가 막힌 얘기 드릴까요? 우리 지금 KF-21 보람에 있죠. 보람에도 탄소섬유 복합재가 들어가는데 이게 일본제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과 금속으로 제작하면은 이게 리벳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탄소섬유로 하면 이 리벳도 안 쓰게 되니까 강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경량화도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생각을 미국도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항공기 추락 위험성 같은 걸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탄소 섬유 복합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 근데 일본이 어떤 나라야? 731 부대에 했던 나라. 네. 자국 조종사고 전투기를 마루따 잡은 거야. 일단 해봐. 예, 일단 해봐, 야. 근데 일본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결과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워낙 탄소섬유 자체가 사람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테스트할 때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워낙 강점을 가졌던 거니까 고가라서 그렇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하나, 세계 최초로 A사 레이더를 개발을 해요. 일본 애들이. 이게 JAPG-1이라고 세계 최초로 A사 레이더가 탑재한 전투기가 F2야, 사실. 레이더이 진짜 강국이구나. 그렇죠. 사실은 음파 탐지기도 제일 먼저 그렇죠, 맞아요. 전쟁에서는 그것 때문에 겁나 두드러 맞고 지네가 먼저 개발했는데 두드러 맞긴 지네가 겁나 두드러 맞았어. 이제 일본 자료에서는 이 JAPG-1 탐지거리가 70km에 불과하다고 이제 폄하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항공자에대는요, 이 일본제 A사 레이더의 룩다운 탐지거리, 밑으로 보는 탐지거리 있죠. 룩다운 능력. 이게 70km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쭉 보면은 100km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대공인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쭉 보면 한 110km 되는데 룩다운 70km밖에 안 돼. 요게 잘못 와전됐어요. 네. 당시 동시대 F-16 블록 40의 AN/APG-68V 레이더의 룩다운은 50km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도 20km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좀 인정해야 돼요. 아, 그럼요. 더군다나 정면으로 보는 것도 당시 F-16의 방금 그 레이더 있죠? 100km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한 10km 정도 길었다고. 그러면 10km를 먼저 봤다라고 하는 건 이미 미사일 발사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킬로밖에 차이가 안 나면 기계식 레이더하고 별로 성능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걸 생각해봐요. 이 F2 전투기 1차 개발 목표가 공대공 전투가 아니라 뭡니까? 대함공격. 네. 이걸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10km가 어떻게 차이가 없어.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고 나는 그렇죠. 기동을 하는데. 그렇죠. 이 기계식 레이더는 이거잖아요. 딱딱딱 이렇게 움직여서 봐야 돼요. 그렇죠. 움직여서 봐야 되는데 움직여서 보면 이게 고장 날 수도 있고 이거야. 이거 생각하면 돼. 기계식 레이더는 한마디로 등대에서 하는 그죠. 등대야. 네. A사 레이더는 우리가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조명이 쫙 방사상으로 나온 거죠. 이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라고 사실. 그러니까 재수없게 요때 걸리면 그렇죠. 10km가 아니라 순식간에 12km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F2 전투기 이 A사 레이더는 적 수상함 하방에 위치한 적 수상함을 탐지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적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리했던 거예요. A사를 이때 개발했다고? 네. 우리 불과 2년 전이었나 3년 전에 우와 우리도 A사를 막 이랬는데 그렇죠. 예. 대단하네요. 근데 네. 한참 듣다 보니까 성공 사례를 듣고 있는 네.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우리 밀폭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까지는 우리가 참 좋은 것만 얘기해줘요. 가장 재미는 반전이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보아 개발하신 안헌식 박사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삼보아 얘기하기 전에요. 박사님 장인 어르신도 좀 사연이 있다고 좀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제 장인어른은 이제 독립운동가셨어요. 아, 독립운동하셨어요? 항일 독립유공자인데 네. 고등학교 1학년 장인어른이 8명이 이제 하구 동인회를 조직을 해서 네. 조선 총독을 간부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아, 네네. 그걸 마지막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답습하다가 네. 한 명이 체포가 돼요. 아하. 한 명은 체포됨으로 인해서 일행 전부 다가 다 잡혀가지고 네. 헌병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문을 예, 받았어요. 예. 그 고문받았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을 불구로 불편하게 저런.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님 가르침이나 자기는 살아오신 삶이나 이게 맥락이 같아요. 네. 그래서 50세 전후에 거의 암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네. 갱년기 장애나 네.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이것도 큰 차원에서 애국이라고 네.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의한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각종 질병을 없애는 방법을 이렇게 저희가 산보라는 제품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산보아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이 투입을 못하냐?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비싸서 못하는 거죠. 진세노사이드 RG3나 RA2의 순도 98% 이상짜리는 1g 코알만큼 네네. 구매하려고 했을 때 네. 약 10만에서 15만 달러를 달라고 견적이 왔다. 10에서 15만 원이 아니라 15달러군요.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억 5천, 2억. 2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워낙 비싸니까 그래요. 이제 그거를 우리 생명과학 기술로 첫 번째 산삼을 이제 배양을 하고 네. 이제 원가를 낮췄죠. 계량 배양하고 네. 두 번째 낮췄죠. 네. 세 번째 RG3라고 하는 RA2라고 하는 이 파켓 물질은 네. 다당철학과 진행 과정에서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네네. 그 방법을 또 찾은 거예요. 이게 RG3의 함량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올리는 기술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산보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어떤 분이라도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을 드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드셔보였던 어떤 제품보다 네. 이 제품 구매하셔서 한 포를 네. 입속에 딱 넣는 순간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게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드셔보셔야 느낄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네. 지금 한국 유해몽산 사회 소외계층 약자들을 위해서 네. 이 산보 판매 금액의 일부를 또 기부도 하고 있으니까 네. 건강도 회복하시고 네. 또 사회 어려운 사람들 좋은 일도 네. 함께 이렇게 참가하는 길이 되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이 함께 좀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박사님 모시고 정말 전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 계속 먹으려고요. 진짜요. 네, 여러분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